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북클럽 이수연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프랜시스 허슨 버넷의 The Secret Garden, 비밀의 화원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읽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워낙 유명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책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나 읽었더라도 너무 오래전이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책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1911년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도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고전 The Secret Garden, 이번 기회에 함께 제대로 읽어보도록 해요. 먼저 간단히 작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버넷은 1849년에 태어나 1924년생을 마감할 때까지 40편 이상의 소설과 글, 또 수십여 개의 단편을 집필한 영국 태생 미국인 작가입니다. 그녀는 원래 영국 맨체스터의 유복한 가정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 후 버넷의 어머니가 가업인 주철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 남북전쟁의 여파로 미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가업이 무너지게 되고 버넷의 가족은 1853년에 미국 테네시주로 이민을 가서 친척집에 얹혀 살게 돼요. 부자에서 무일푼으로 전락한 그녀의 경험은 그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 후에도 미국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버넷의 가족은 이웃들의 보살핌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 버넷이 경험한 이웃들의 보살핌과 자비로움이 그녀의 책 비밀의 화원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 여튼 어려워진 가정 환경으로 인해 버넷은 10대 때부터 일찍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생계형 작가로 활동을 했고 훗날 그녀는 인기 작가로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는 시대를 앞서 나간 상당히 진보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사생활도 범상치 않았는데요.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10살 연하의 남자와의 불륜 등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의 그녀의 실력은 그녀를 둘러싼 가십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해요. 또한 그녀는 작가의 카피라이트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쏟기도 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활동가로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작가의 인생이 비밀의 화원의 주인공 메리의 캐릭터에도 꽤 반영된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책 소개와 더불어서 독서하실 때 알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비밀의 화원은 미국의 한 잡지사의 시리즈로 먼저 연재가 되었다가 1911년 책으로 출판된 작품입니다. 또한 소공자, 소공녀와 함께 버넷의 3대 작품이라고 알려진 동화이기도 하죠. 간단히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10살 소녀 메리가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자 영국 요크셔의 귀족인 고모부 집에 보내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아주 병약해 보이는 사촌 콜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메리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의 화원에서 자연과 우정이 선사하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이 책의 콜린은 사실 1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버넷의 첫째 아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또한 메리가 발견하는 비밀의 화원도 실제로 버넷이 첫 이혼 후에 머물렀던 영국의 한 맨션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정원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메리가 그러하듯 버넷도 울세의 도움으로 우연히 정원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수백 송이의 장미를 심었으며 또 책도 여러 번 썼다고 전해지는데 버넷의 삶이야말로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삶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비밀의 화원 첫 번째 주제는 secrecy,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어른의 입장에서 비밀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으로부터 숨겨야 하는 비밀 또는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런 것이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비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내면의 비밀을 장기간 묻어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미스터 크레이든은 자신의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정원도 비밀에 붙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죠. 특히 책에서 메리와 콜린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어른들의 눈을 피해 그들만의 비밀 정원에서 가장 어린이다운 방법으로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어린 시절 간직하고 싶었던 비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비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의 힘입니다. 책에서 메리를 만나기 전까지 콜린은 항상 병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서 지냈어요. 하지만 콜린은 진짜 병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콜린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거라고 머지않아 죽거나 복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란 콜린의 마음엔 어느새 두려움이 깊이 자리하게 됐고 바로 그 두려움이 콜린을 병들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콜린은 메리를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의 실체가 두려움 자체,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믿고 실천하는 연습을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특히 긍정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세 번째 주제는 Healing Power of Nature,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메리와 콜린은 둘 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기 일수인 아주 버릇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자연이 주는 치유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비밀의 화원을 직접 가꾸고 그 안에서 뛰놀면서 콜린과 메리는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연과는 사실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요즘 자연에 대한 갈망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 트렌드도 이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요즘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과 치유의 가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따뜻한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책 소개를 드렸는데요.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가 너무 예뻐요. 표지만큼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The Secret Garden 읽으시면서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세션에서 만나요.